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날씨를 보이겠고 주말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오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꽃샘 추위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봄 기운이 완연해지겠는데요. 아침까지는 여전히 춥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근길에는 옷차림 든든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과 영덕도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비나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겨울과 봄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날리고 있는 눈발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밤이 되면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레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도 없고요. 하늘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13도를 웃돌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아침까지 눈발이 날리다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밤에 또다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가 8도, 독도 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는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3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먼바다도 오늘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주말에는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울릉도에서 가장 큰 항만이 될 울릉항에 여객선 부두 건설이 제외되자 주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여객선용 선석 3개가 지도선 부두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릉도 주민 100여 명이 지난 6일 해양수산부를 찾아가 울릉항에 원래 계획대로 여객부두를 건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울릉항은 당초 5,000톤급 여객선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여객부두 등 민관군 복합항으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고시된 제3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서는 해군과 해경부두는 그대로 두고 여객부두를 국가어업지도선 용도로 변경했습니다. 울릉도 최대 수건인 전천후 여객선 취항을 고대하며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환경훼손 피해를 참고 지내던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부두 3선석 중에 1개 선석은 여객선 부두로 환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2선석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객 선석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분의 1을 없애버리고 그냥 수요 없으니까 짓지 말자고 없애버리고 자기들 짓고 싶은 것만 딱 짓는 거예요. 생업을 제쳐놓고 나왔다가 여객선이 결항돼 일주일째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우리 처음으로 찾아가가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리려고 5일을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발주기관인 포항해수청을 압박했습니다. 발주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계약 위반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주민들은 또 해수부의 계획 변경에 대응하지 못한 울릉군의 안일한 행정도 사태를 키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가 고리원전의 중대사고를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산, 울산 등 인근 170만 명의 주민들이 반경 20km 밖으로 대피하는데 22시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피가 늦어지는 이유는 한정된 교통망에 일시에 많은 차량이 몰려 심각한 정체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신규 도로 개설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월성과 한울 등 국내 다른 원전들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돼 국내 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 부여 확대와 주기적인 대피 훈련 실시 등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군안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계획 백지화와 함께 오는 2040년까지 국내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탈핵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 법원이 수명 연장을 취소한 월성 1호기와 지진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월성 원전 2, 3, 4호기도 조기 폐쇄하겠다며 국가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더 이상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최소 10만 년 이상 생물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독성 물질인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 개발을 중단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어제 영덕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해 선장이 실종되는 등 경북 동해안에서 해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3월에 발생한 해양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아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동쪽 5km 해상에서 1.7톤 자망어선 YO가 침몰했습니다. 배 안에는 선장 76살 윤모 씨가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침몰 중이라는 선장의 신고를 받자마자 경비함정과 헬기, 민간 어선 등을 동원해 사고 해점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달 16일 오전 9시 반에는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투망 작업 중이던 선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또 지난달 15일 오전 9시쯤에는 포항시 흥해읍 오도 이리양 앞바다에서 1.8톤급 비호 선장 65살 김모 씨가 실종되는 등 해양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3월에는 해양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자주 발생해 어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의 3월 동해해역 안전예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월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선박은 8척이었으며 폭발 사고도 1건 발생해 연중 관련 사고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3월에 발생한 해양안전사고는 모두 67건으로 기관 손상이 21건, 전복과 충돌 사고도 3건씩 발생했습니다. 포항 지역의 경우 노후 선박 비율이 20%가 넘어 설비 불량과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은 편입니다. 출항 전 항해 장비, 기관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농무기, 시정 불량 시 무리한 항해나 조업을 자제하고 해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운항한다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선박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관내 개인 과외 교습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23개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해당 지역별로 나누어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장소, 과목, 교습비 변경 사항 미신고, 한 장소에서 여러 과목 강사가 함께 교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 과외 교습자는 교육청 신고 후에 과외를 해야 하고, 자택에서 수업을 하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출입문 주변에 잘 보이는 곳에 교육청 신고 번호와 교습 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맞춰 표시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제화평가에서 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이번 인증으로 유학생 비자 신청과 변경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제출이 간소해져 외국인 학생 유치가 쉬워지고 국립국제교육원 사업 신청에도 유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2015년 국제화 인증대학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64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포항시의원 5명이 올 들어 첫 시정질의에 나섰습니다. 포항사랑 상품권 부작용 대책과 동해안 발전본부 임시청사가 늦어지는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박희정 의원은 포항사랑 상품권은 실수요자가 아닌 부정유통 의혹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부정유통 시 이익 환수 방안이 없다며 2차 발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2차 발행을 중지하고 제도 개선,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계속 판매하되 문제점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품권을 유통시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김성조 의원은 동해안 발전본부 임시청사의 이전이 너무 늦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도청이 안동에 이전하고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속수무책으로 방심하고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를 이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포항시는 임시청사로 쓸 수 있는 건물 2개를 확보하고 있으나 도에서 미룬다고 답변했습니다. 도청에서는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낭비를 이유로 이전을 미루고 있으나 김일만 의원은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구룡포로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으나 진입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체 교차로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지상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포항시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민자 투자 방식으로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 반응조 개선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해 첫 시정 질의였지만 질의 의원 수가 적고 답변 또한 아쉬웠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 전문건설업체 건설공사 실적신고액은 2조 7,5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대 실적을 올렸던 2011년보다 10% 줄어드는 등 지난 6년 동안 평균 10%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하도급 시장 역시 전체 3조 3,110억 원 가운데 지역업체 비중은 27%에 불과했고 외지업체가 73%를 독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산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올해 9,400만 원을 들여 지역 중소기업 기술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연구개발과 시험 분석, 기술 지도 등 22건이며 현장 조사와 기술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활동에 들어갑니다. 한편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개발 지원 등 지역 790여 개 기업에 1,800여 건의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사드 발사대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전국이 비상입니다. 중국 정부의 반발과 경제적 보복 위협도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정작 경상북도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부지 조성도 안 된 상태에서 사드 발사대가 들어옴에 따라 사드가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정략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발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를 처리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 관광 중단 조치로 15일부터는 아예 한국 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돼 피해가 속출할 전망입니다. 방한 금지령은 사드 장비 반입 전이어서 반입 이후 앞으로 전개될 후폭풍에 경제산업계 전반으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력을 하던 중국 전담 여행사들은 좀 막막한 거죠. 중국 관광객 보고 호텔이라든지 기타 인프라 시설에 많은 투자를 많이들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직격탄을 맞게 된 전국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일제히 시장과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지사가 직접 대책본부를 꾸리고 사태가 끝날 때까지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작 사드가 배치될 경상북도 꼭 한 달 전 대책회의 한 번 한 뒤 지금껏 아무런 논의가 없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은 지금 육로를 막겠다며 결사항전 태세입니다. 성주를 찾아 주민과 끊임없이 대화하겠다던 김관용 지사는 월요일은 충북, 화요일은 대전, 어제는 광주, 연일 대권 행보에 전념 중입니다. 김 지사의 대선 행보에 따른 행정 공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는 13억 5천만 원을 들여 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해마다 3,000대씩 후방 카메라 장착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업 물량은 포항시가 900대, 경산시가 280여 대, 구미시와 경주시가 270여 대이고 영덕과 울진군은 석 대씩으로 가장 적습니다. 한편 2015년 기준 도내 사업용 일반 화물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4명으로 전국 사망자 144명의 16.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사과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영덕군과 영덕농협은 최근 사과 15톤을 홍콩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수출했습니다. 영덕에서는 지난 2003년 북영덕농협이 처음으로 사과를 수출한 데 이어 지난해 257톤, 4억 7천만 원어치를 수출했으며 올해는 수출 물량을 430톤으로 배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대구 국제섬유박람회와 대구 패션페어가 엑스코에서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국 바이어들이 방문을 취소해 섬유 패션 행사에도 사드 배치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구 국제섬유박람회와 대구 패션페어가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국제섬유박람회에는 10개국 320여 개 업체가 원사와 직물, 산업용 소재, 패션 완제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용 소재, 패션 완제품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섬유 패션 국제 전시회로서 섬유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구 패션페어에는 140여 개 업체가 부스 전시와 패션쇼 등을 통해 올해 패션 경향과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차세대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일컫는 넥스트젠 디자이너 작품과 친환경 브랜드, 뷰티 등의 상품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동시 개최로 기대를 모은 게 사실이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국제섬유박람회는 원사와 원단 같은 소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구 패션페어는 디자인과 완제품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박람회에서 사드 배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찾기 위해 비자까지 발급받은 일부 중국 바이어들이 돌연 방문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오고 싶은데 이제 사드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미 부스 비용을 지불한 중국 업체들은 부스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또 몇몇 섬유업체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큰 타격이 없었지만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 중단 등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 오전 2시 24분쯤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43km 해역에서 규모 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특별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의료비를,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10일에서 20일간 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60만 원, 셋째아 이상은 22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아부터는 매월 2만 원씩 10년간 보장되는 건강보험을 가입해주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과 박사급 연구원, 인턴을 채용합니다. 대졸 신입사원은 생산기술과 품질, 설비관리, 경영지원 등의 분야를 뽑고 채용 후 서울과 인천, 포항, 당진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응시 지원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7월부터 입사하게 됩니다. 경주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 4,400여 건으로 1년 전에 비해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6명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부상자도 2,600여 명으로 18% 줄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교통사망사고 1위 도시라는 오명을 받기 위해 2019년까지 267억 원을 들여 교통사고 취약지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네, 꽃샘추위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봄 기운이 만연해지겠는데요. 아침까지는 여전히 춥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근길에는 옷차림 든든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과 영덕도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비나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겨울과 봄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날리고 있는 눈발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밤이 되면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레시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도 없고요. 하늘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13도를 웃돌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아침까지 눈발이 날리다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밤에 또다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가 8도, 독도 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는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3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먼 바다도 오늘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주말에는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